안녕하세요. 중수돌이입니다. 오늘은 7월 24일 토요일이고요. 제가 방송이 있는 날은 아닌데 하도 신풍제약에 대한 이 핫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들려서 또 이 신풍제약 때문에 주말에 또 밤잠 못 주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녹화 방송을 올리게 됐습니다. 뭐 실시간 스트리밍이 아니라 녹화 방송이라 조금 어색한 면이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신풍제약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이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 올 2월부터 지금 7월 거의 4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 코로나가 이제 신종 팬데믹 그런 장세가 이루어지면서 사실상 뭐 한 번으로 끝날 만한 그런 하나의 뭐 재앙은 아니다. 이제 앞으로 꾸준히 이 코로나에 대한 예방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됐고, 또 한편으로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가 급등을 한 것처럼 아직 이 코로나에 대한 치료제와 백신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신풍제약이 기존의 진단키트 때부터 어느 정도 시세를 내기 시작하면서 뭐 백신이든 치료제든 이것저것 좀 많이 겹치면서 주가 상승을 가장 많이 코로나 관련된 종목 중에 가장 많이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기존 이 2, 3월 코로나 초기 시대 때는 넵지노믹스보다도 이 주가 상승률이 낮았습니다. 그때 제가 신풍제약에 대한 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 그때가 요 정도에 대한 구간이었 걸로 제가 기억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신풍제약은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얘는 나중에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못 가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이 패턴 자체가 하나의 나중을 위한 매집을 만들고 있는 그림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이 16만원까지 고점을 만드는 이 거대한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저도 뭐 이렇게까지 많이 갈 거라는 판단은 못했습니다. 사실상 못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사실 금요일날 상한가 15만 9,500원, 거진 16만원이죠. 16만원 부근에 갔다가 장 막판 5분 정도 만에 요렇게 총 44%, 거진 60%를 민 거죠. 고점에서부터 바닥까지 10만원대까지 내려왔으니까. 또 시간에까지 따지면 95,000원까지 밀린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참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사실 제 생각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머리가 아프고 힘들 수는 있지만, 이 종목은 이 자리에서 끝날 만한 종목 같진 않아 보여요. 어떻게 보면 바닥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상승을 했거든요. 6,000원대부터 시작을 그냥 예를 들어서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12만원만 가더라도 거진 20배 상승이에요. 그죠? 20배 상승인데 기존에 우리 이 바이오주들이나 뭐 어차피 코스닥의 전체 종목의 3분의 1이 바이오 이상이기 때문에 이 코스닥에서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 보면 대부분 바닥 대비해서 10배 정도가 오릅니다. 10배. 10배 정도가 오르고 나면 이 우리 사람도 생명이 있잖아요. 뭐 0살부터 태어나서 80에 죽는 사람, 60에 죽는 사람, 100살까지 사는 사람도 있듯이 그런 종목들은 대부분 이 체력을 10배 정도면 다 쓰고 나서 어느 정도 피로감을 느낀 뒤에 주저앉는 경우가 많아요. 주저앉는 경우 많은데 그런 종목들은 대부분의 그냥 기대감으로 가는 종목들, 실제적으로 실체가 남아있지 않는 종목들은 그렇게 10배 정도, 10배에서 12배 정도 오르고 나서 결국엔 죽어요. 그리고 그 끝은 대부분 상장 폐지도 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게 아니더라도 결국에는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런 종목들 보면요, 제자리로 돌아오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이제 30%
시장으로 변경된 뒤로는 이 10배가 그래 20배까지도 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시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또 현재 공매도가 금지가 되면서 기존의 10배의 급등까지 갔던 종목이 20배 혹은 더 그 이상까지도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 부분이에요. 그건 그렇고, 일단 신풍제약에 대한 이 주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 실제적으로 이 자리에 대한 부분은 이게 매집이 맞아요. 이 종목에 대한 매집, 말 그대로 뭔가 이슈가 있어서 이거는 급하게 매집을 한 부분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이런 차트의 모양이 신풍제약이 더 빨리 갔긴 했지만, 이 미코라는 종목이 있어요. 지금 수소차와 이 진단키트에 관련된 종목이죠. 이 종목도 요런 그림이 나타났어요. 상승을 했는데 상승의 폭에 비해 하락이 많고, 그리고 오른 만큼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는 흐름, 그죠? 제자리로 갖다 놓는 그림이지만 꼭 지켜야 될 자리는 지켜주는 그림을 나타내주는 이런 모습으로 해서 어느 정도 매집을 갖추고, 그리고 나서 슈팅이 한 번 더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이 미코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고점이고 어떻게 보면 최근에 대한 신고가도 넘어간 그림이긴 하지만 얘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나요. 나타나는 것처럼 이 신풍제약이라는 것도, 자, 뭐 월봉으로 보면 이번 한 번 봉으로 길게 뽑아놓은 거기 때문에 뭐 앞을 알 수는 없지만, 자, 주봉도 뭐 매한가지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일봉에서 와서 이 흐름을 보면요, 실제적으로 요렇게만 보더라도 기존의 바닥 대비해서 8,000원에서 38,000원, 48에 32, 58에 40, 거의 500%가 오른 자리예요. 그쵸? 8,000원 정도부터 4만원 부근까지. 그리고 나서 이 주가가 또 단기간 14일 만에 400% 정도가 오르니까 기존에 올라왔던 이 500% 정도의 이 상승률은 그냥 뭐라고 할까요? 뭐 그냥 점과 같은 느낌이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실제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상승은 이 자리부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도 분명히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올라가다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크게 상승한 거는 맞으나, 실제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강력하게 상승 효과를 내고 작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시작의 부분은 이 자리라는 거예요. 이 자리 35,000원 정도. 그럼 35,000원에서 16만원 정도면 거의 뭐 500% 600%가 오른 거죠. 500% 600%가 오른 거고, 실제적으로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이 자리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느 종목이든 다 상승할 수 있는 자리예요. 폭이 뭐 이렇게 길게 보니까 되게 짧아 보인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3만원에서부터 7만원, 이게 100%짜리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100%예요 100%를 가고, 그리고 잠깐 눌렀다가 다시 한번 이제 올라오면서 6만원에서 65,000원에서 16만원, 100 몇 프로가 더 간 거예요. 밑에서부터 따지면 400%, 500%가 되는 그림이지만, 실제적으로 요 자리 기준에서 따지면, 혹은 뭐 빠진 것까지 따져서 요 자리 기준에서 따지면 300% 정도, 이 윗자리에서 따지면 한 140% 정도가 오른 그림이에요. 그죠? 그럼 오른 그림이고, 금요일날 고점을 찍고 장대 음봉이 떨어졌어요. 대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터진 게 그닥 많지 않아요. 누가 보면 단일가 거래로 거래겠구나 라고도 알 수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시간이 나중에 엄청 지나고 나서 보면, 즉 짧은 시간 안에 이 장대 음봉을 뽑아냈다라는 거예요. 뽑아냈다라는 건 그만큼 물량이 많이 나간 건 없다라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분봉으로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이 1분봉을 보더라도요, 거래가 빵 하고 많이 터진 게 그냥 이게 거래가 밀리고 너무 급하게 빠지니까 하락 VI가 10% 이상 빠지니까 하락 VI가 생긴 거고, 그 VI가 끝나기 전에 3시 20분 동시효과에 들어간 거예요. 그쵸? 동시효과에 들어가면서
이 동시효과가 끝날 때 이 자리까지 밀어버린 거예요. 거래량이 어느 정도 물량을 쌓으면서 그래야 풀리지가 않으니까 쌓으면서 밀어버린 내용이에요. 실제적으로 이게 거래가 많이 터진 자리긴 하고, 요렇게 보면 이 자리도 거래가 많이 터지기도 했어요. 요 자리겠군요. 잠깐만요. 요 자리가 되는 거죠. 요 자리도 이렇게 보면 거래가 최근 들어 많이 터지긴 했지만, 길게 당겨서 보면 어제의 흐름만 보는 거예요. 어제의 흐름만 보더라도 시가가 여기서 시작을 해서 거래가 들어오고 이 거래량을 넘기면서 그냥 동시효과로 밀어버린 부분이거든요. 그럼 기껏 해야 어제 들어왔던 물량이 나갔고, 혹은 조금 더 하더라도 그제 물량 이상은 나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혹여나 걱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건 이 월요일날 이제 월요일날 거래량이 늘면서 장대 음봉이 떨어지는 그림이 나타나면 그거는 위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장대 음봉이 길게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금요일보다 훨씬 늘어나는 게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그림이 나오면 이거는 분산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거든요. 즉, 이 종목을 끌어올린 주포가 털고 나갔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이 돼요. 하지만 그런 그림이 아니라 어느 정도 내일 월요일 정도는 거래량 당연히 들어올 수 있겠죠. 왜? 금요일날 짧은 시간 혹은 단일가 형식으로 VI 들어가고 나서 이 자리부터 그냥 이렇게 민 게 아니라 VI 여기서 들어가면 이 밑에서부터 그냥 밑으로 밀거나 혹은 이 밑에서 단일가 형식으로 장이 종료됐기 때문에 못 판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주말 내내 걱정하고 월요일부터 매도세가 좀 쏟아질 수는 있어요. 쏟아질 수는 있지만 이제 그 다음부터 이날의 거래량보다는 늘어나는 거래량이 나타나지 않으면 돼요. 실제적으로 대신 거래량이 늘어날 때는 뭐가 나와야 돼? 주가가 밑바닥부터 튀어 오르는 반등의 이 양봉이나 혹은 뭐 윗꼬리를 단 양봉이든 뭐든 그런 양봉의 그림이 나타나면서 거래량이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봉에 대한 거는 하나의 뭐가 돼? 매집봉이 될 확률이 높아요. 실제적으로 여기서 400% 올리면서 보세요. 이 바닥에서 터졌던 거래량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여기 매집이라 그랬죠. 매집할 때 터졌던 이 거래량을 아직도 잡아먹는 거래량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건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는 있지만 그 하락이 마지막은 아니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결국엔 한 번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난다라는 그림이에요. 거래량을 보더라도 가장 많이 터졌던 거래량이 요 정도 라인, 일십, 백, 천만, 10만, 100만, 1000만, 6천만 정도. 그죠? 금요일날 터진 거는 600 정도 터졌어요. 10분의 1이 터진 거예요. 10분의 1. 요 정도 자리. 그래도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 거의 500% 이상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럼 여기 물량이 나갈 수도 있지 않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기준은 안 그래요. 그리고 제가 항상 종목을 분석할 때 뭘 조심해라? 3개를 조심하라 라고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 파동의 이론을 보더라도 얘는 여기가 1파고 그냥 단기적으로 이게 파동의 하나라고 보시면요. 파동의 하나예요. 파동의 하나에도 1파, 2파, 3파, 4파, 5파가 나온단 말이에요. 혹은 1파, 2파, 3파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나서 하락 A파, B파, C파가 나오고. 요런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하나의 1파가 나온 거고, 그리고 여기가 2파가 되는 거고, 이제 이 자리가 뭐예요? 3파인 거예요. 그러면 한번 내려오고 여기서 한 차례 더 밀릴 수가 있겠죠. 왜? 시간이 하한가를 갔으니까. 혹은 주말을 쉬었으니까 월요일날 그냥 이 윗자리에서 갭 떠가지고 양봉을 뽑아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거래가 들어오면서. 그러면 조금 더 조심하셔야 돼. 그때는
일단 어느 정도 털고 밑으로 한번 내려오면 그때 잡아서 스윙으로 또 끌고 가볼 수는 있어요. 대신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 되고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만 하시기 바래요. 초보분들은 이런 종목들은 사실 걱정이 더 많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제를 해주시고, 뭐 대부분 뭐 이 종목 투자하시면서 그러시겠죠. 뭐 이 종목 20만원 간다, 30만원 간다, 50만원 간다, 신풍제약의 미래를 보고, 그죠? 그렇지만 그게 다 100% 맞는다고 볼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차트쟁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제 닉네임도 고수돌이가 아니라 중소돌이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저도 내 실력이 엄청난 고수는 아니구나.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차트 분석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 그냥 제 개인적으로 제 스스로는 일가견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는 재무나 그런 거는 잘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항상 차트를 접근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 분석을 하고 대응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이 3파가 나오고 나서 4파에 A파 그리고 B파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고, C파가 한 번 혹시나 나올 때 똑같은 자리를 지켜줄 거냐 아니면 한 번 더 내려앉을 거냐의 관점 잡고 마지막 5파동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 횡보를 하든 주가가 다시 제자리로 내려갈지언정 지금의 자리는 끝이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그리고 요런 종목들은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은 나옵니다. 반등은 나오지만 그때는 이 고점 15만 9,500원보다 못 올라서고 빠지면 그때가 걱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지금의 자리에서는 무조건 기술적으로 반등을 한번 올라온다. 무조건 기술적으로 반등은 올라올 수 있는 자리고, 요런 그림을 보면, 자, 국일재지라는 종목이에요. 지금의 신풍의 자리가 요런 자리예요. 어디 자리? 요런 자리예요. 요런 자리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요런 자리고, 여기서 이 회사에 정말 성장성이 있고 그 시중에 떠도는 그런 소문들이 다 사실이고 맞다면 이 종목은 아직 끝이 아니다 라고 저는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국일재지는 아직도 안 죽었죠. 그죠? 요런 그림 하나 있고, 또 다른 거 볼까요? 뉴프라이드라는 종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신풍제약하고 가장 비슷한 그림일 수도 있어요. 얘도 상한가부터 빠져서 쭉 내려앉았거든요. 그죠? 점상으로 쭉쭉쭉쭉 올라서다가 쭉 빠지고 나서 하루 더 조정받고 조정받으면서 빠지는데, 이때는 거래량 많이 터졌죠. 얘는 여기서 거래량을 빵 터뜨리, 이때는 점으로 갔기 때문에 빵 터뜨리고 그 거래량이 상응되는 거래량이 이 다음날 나오면서 메꾼 거예요. 이게 판 거를 그대로 사가지고 한 차례 더 올리고 얘는 마무리 시킨 거예요. 대부분 쌍봉이라고 하죠. 한 차례 더 마무리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가 죽었거든요. 그러면서 장대 음봉이 터지면서 최근에 들어왔던 거래량에 상응하는 거래량이 터지죠. 그죠? 이러면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 신풍제약에 대한 거래량은 요런 거래량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거래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전에 뭐 바이오주가 한창 유행할 때 희대 10배 정도 올랐던 그런 종목들을 보더라도 이 인스콥이라는 종목이거든요. 얘 같은 경우도 이런 자리는 비슷해요. 뭐하고? 신풍하고 한번 올라와서 살포시 한 단계 더 올려놓고 봉 3개 정도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버티니까 옆으로 기죠. 지켜야 될 기존의 이 고점 자리였던 지켜야 될 자리 부분을 지켜주니까 한 차례 더 튀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눌릴 때 이 조정받았던 밑꼬리 달고 올라왔던 이런 자리를 또 지켜주면 한 차례 더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죽는다라는 거. 그죠? 여기도 봉이 몇 개가 나왔어요?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봉 3개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3개. 그죠? 이 거래량이 나왔던 만큼 상응하는 거래량들이 어느 정도 터져야만이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내려가겠구나, 어느 정도 고점을 형성을 했구나 라고 보실 수 있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또 올라갔던 게 뭐가 있죠? A 프로젠 제약도 KRC도 그런 모습인가요? 잠깐 볼까요? 얘는 이렇게 들어왔다가 한 차례 더 올려놓고 그냥 쓰러져 내려앉았거든요. 얘 말고 그러면 신라젠도 한번 볼까요? 신라젠이란 종목을 보더라도 아이고, 이때는 얘는 그냥 슬금슬금 올라갔네요. 자, 어찌됐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바닥 대비 되게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신라젠도. 그쵸? 바이오 중에는 제일 많이 상승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런 종목 보더라도 기존의 거래가 좀 터지고, 그리고 이 거래량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중간 정도는 터지고 나서 마지막 피날레는 요 정도 거래량을 한 번 더 형성을 해야 여기서 종목이 털고 나가겠구나 라는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이 신풍제약은 아직 그런 모습 자체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죠? 즉 거래량이 줄면서 주가를 상승을 시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밀려 내려올 수도 있어요. 밀려 내려올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상한가를 갔던 요 자리가 적은 거래량으로 작전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가가 상승하니까 신규 매수세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이 종목은 여기까지는 개인의 매수세가 어느 정도 나오다가 여기 윗골이 달고 난 요 자리 이후부터는 개인들의 매수세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존보다. 이 기존에 주가가 시작했던 요런 자리 때보다 실제적으로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그래 주가가 들어왔지만 이 뒤부터는 그냥 개인들이 아니라 이 종목을 움직이는 세력들이 이거 조만간에 난리 나겠구나, 정말 한강 가는 사람들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림이에요. 누가 보면 단일가 거래로 없는 거래량으로 올린 부분 같이 보일 수 있는 그림이에요. 기존의 이 물량으로 보더라도. 그죠? 그럼 이런 많은 물량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그림으로 혹은 상한가에서 팔아먹을 수도 있지 않느냐 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럴 만한 거래량이 아니다. 즉 밀리더라도 날아갈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못해도 전고점은 한 번 다시 갑니다. 얘는 15만원까지는 한 번 다시 가야 돼요. 못해도. 예전에 한일진공이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한일진공. 얘도 정말 작전주 중에 하나였는데 요런 자리 있죠. 제가 이 자리 다 버텨갖고 결국에는 먹고 나왔는데, 상한가를 가고 이때 단일가를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단일가 3거래일 동안 10%, 12%, 그리고 여기 26%, 거진 50%를 뺐어요. 3일 동안. 그죠? 3거래일 동안 단일가로 거래량 없이 눌러버린 거예요. 결론이 올려놓은 거를. 거래량은 들어왔는데, 그래서 더 샀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빠져나왔어요. 어찌됐든 이런 종목들은 최소 못해도 쌍봉은 만들고 죽는다. 쌍봉이 기존 봉이 높고 내려가는 쌍봉이냐, 아니면 한 번 더 올리면서 야 이거 돌파다라고 개인들을 현혹시키고 나서 죽을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뭐처럼 누프라이드나 지금의 한일진공이나 뭐 또 여타의 종목들이 있겠죠. 셀트리온, 예전에 셀트리온도 그런 모습이었죠. 셀트리온도 이런 모습이었죠. 주가를 올려놓고
눌렀다가 한 번 더. 야 돌파했다. 더 가겠다. 50만원 가겠다. 해놓고 죽이죠. 그때 터지는 거래량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존에 올라왔던 거래량에 비해서 확연하게 거래량이 눈에 들어오시죠. 그죠? 그죠? 그리고 나서 뭐한다?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조정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신풍제약은 시간이 얼마 정도 더 소요가 될진 모르겠지만 지금의 자리는 그럴 만한 이슈가 없다. 죽을 만한 거 없다. 대주주가 아직 팔지도 않았다. 뉴스 나온 거 없죠? 금요일날 거래 정지였던 차라리 그 신일제약이 대주주가 팔았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제 월요일날 그 종목 또 이 신풍제약이 떨어지면서 그로 인해서 뭐 SK 디스커버리 이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금요일날 장 후반에 빠지긴 했어요. 경동제약도 밀리고 그죠? 근데 그런 종목들도 다시 한번 올라올 것이다 라고 저는 보는 관점이에요. 이해되시죠? 봉을 꼭 3개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어요. 2개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한 번 더 나오든 아니면 한 번 더 올라와서 봉 3개 만들고 죽든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못해도 국일제지냐 뉴프라이드냐는 나올 거다. 여기서 또 한 차례 꾸준히 더 타고 올라가면서 뭐 올라갈 거냐. 뭐 예전에 지금에 보면 뭐 한미약품,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그런 거는 뭐 특별하게 실체가 있는 바이오입니까?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삼성 뭐 바이오로직스가 엄청난 뭐 약을 만들어요? 시중에 뭐 유통이 돼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한미약품 같은 거는 시중에 유통이 그래도 되죠. 되죠. 그쵸? 얘도 뭐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올라왔던 종목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꼭 신풍제약 뭐 그래도 뭐 이름이 어느 정도 있겠죠. 뭐 약 시중에 팔고 있을 거고 뭐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뭐 뒷배가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삼성전자라는 뒷배가 있는 회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죽더라도 한 번은 더 치고 죽을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그림이니까요. 너무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물타기를 좀 하시든 아무튼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못 견디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올라올 때 손절을 하시길 바랍니다. 떨어질 때 손절하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올라올 때 손절을 해라. 뭐 지금의 자리 같은 거 뭐 95,000원까지 일단 밀린 그림이니까 그죠? 95,000원까지 밀린 그림이니까 얘는 많이 밀려도 이런 자리에서는 무조건 지켜줘요. 7만원대. 실제적으로 이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코스닥에서 따질 필요는 없지만 코스피에서 따지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16만원의 기간 조정이 가격 조정이 최소 50% 정도에서 60%예요. 그러면 16만원에 50%면 8만원인 거고 60%면 7만원 정도예요. 그죠? 그런 자리가 이 상한가 가기 전 자리예요. 그죠? 그럼 못해도 이 상한가 나왔던 중간값 정도 89,000원 정도 되겠죠. 88,500원 정도에서 지지를 받을 거냐 아니면 그냥 시간에 95,000원 부근이었던 그런 자리에서 더 개파락 떨어지지 않고 시작한다 라고 하면 이 자리가 지지 라인이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슈팅이 나오면서 바로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가기보다 볼린저 밴드 상단이 치어 오르는 그림이 나타날 거니까 이때 많이 가도 고점이 12만 5천원 정도 혹은 오버슈팅 나오면 13만원 정도 형성을 해 놓고 한 번 더 밀 거예요. 요 정도 항상 형성해 놓고 한 번 더 만약 이런 데 시작한다면 올려놓고 고점을 한 번 더 누른 다음에 요 자리 88,500원까지 지지해주는 그림을 나타내주고 나서 한번 슈팅이 더 나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게 아니고 정말 대단하게 가려면 그냥 양봉으로 감싸면 돼요. 거래량 터지면서 양봉으로 최소 이 자리 위로까지만 감싸놓으면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올라가는 각도를 무시 못해요. 이 각도를 또 지킨다라는 그림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더 올라가야 된다라는 개념이 되는데 그러기엔 너무 부담이 되고
그러기에는 신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안 나와요. 여력이 안 나와. 그러면 이 주포 혼자서 미쳤다고 돈 쓰면서 쳐 올려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즉 여기서 어느 정도 자리 잡아주는 그림 못 나타내주면서 이 정도면 좀 싸지 않나? 그래도 고점 대비 50% 60%가 빠진 건데? 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면서 지켜주는 척 하면서 흔들어줘야 어느 정도 개인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슈팅을 올려놓고 털고 나가야 이 주포 세력들이 손해를 덜 보고 그만큼 수익을 좀 더 보고 나갈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요런 자리를 이 주포 개인들이 쳐 올렸다면 여기서 이제 성장성 있게 가려면 이 뒤의 흐름을 누가 받아야 돼? 외국인 혹은 괴간이 받아줘야 돼요. 기관이 받아서 또 한 3개월에서 4개월 이상 시키면서 거기서 물량 어느 정도 모으고 나서 슈팅 나올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국일제지 같은 종목들은 아직도 그 고점을 5,000원 이상을 7,000원까지 찍어놓고 5,000원 위에서 버티고 있는 그림이, 그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신풍제약도 성장성이 있게 나중에 꾸준히 가려면 외국인이나 기관이 받아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종목 투자자만 보더라도 이렇게 하니까 좀 작아지네. 자, 최근에 상승했던 자리가 3월 26일부터 보면요, 자, 누가 많아요? 외국인들이 많아요. 그죠? 얘네들 물량 털고 나가야지. 얘네들 뻔히 돈 벌려고 한국 기어 들어왔는데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그냥 꼬라 박을까요? 지들 물량도 털어야 되는데. 그럼 한번 흔들었다가 다시 무조건 쌍봉 만들어 놓고 거기 올라갈 때 이 물량 털고 나갑니다. 무조건 외국인이나 개간이 물량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못해도 쌍봉 찍어요. 그 쌍봉이 짝짝이냐, 오늘이 높고 다음이 낮냐, 이렇게 요런 그림이냐 요런 그림이냐의 차이지 쌍봉은 찍습니다. 그래서 이 고점에서 거래를 얼마 안 터뜨리는 거예요. 왜? 이 자리를 치고 올라가려고. 그래야 거래가 빡 들어오면서 이 거래량보다 높아야 이 고점을 넘길 수 있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높은 고점을 적은 거래량으로 그냥 마지막에 민 거예요. 굳이 뭐 3시 넘어서 밀 이유 있어요? 2시부터 밀어도 되는 건데 2시에 상한가 가고 밀어도 돼요. 차라리 이 물량을 털고 나갈 거였으면 2시에 상한가를 쫙 가버리고, 그럼 상한가 상따 하시는 분들 계실 거잖아요. 거기서 물량을 던져대면서 그리고 나서 3시에 팍 하고 밀어버려야 되는데 3시 다 돼서 상한가 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그냥 푹 밀었단 말이에요. 다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너무 큰 걱정을 하지 마라. 대신 계좌에 마이너스가 많이 찍혀 있다라는 거에 흔들리면 제대로 큰 수익을 못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말이 길었네요. 30분이나 했네요. 이거 이 한 종목을. 이 경동제약이라는 것도 끝이 아니다. 대신 얘는 없는 거래량으로 갭상승 시켜놓고 바로 상한가 말았다가 장 동시효과 때 밀린 그림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더 갈 수는 있지만 이 갭자리에 대한 메꿈을 어느 정도 메꾸고 올라갈 거냐, 아니면 다 메꾸지 않고 한 번 더 올랐다가 누르면서 이 갭자리를 메꿀 거냐의 관점으로만 보시면 돼요. 얘는 최소 2만원, 21,000원까지는 한번 갈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왜냐면 그냥 뭐 대략적으로 파동의 으로만 보더라도 다시 키우고 보더라도 요 자리 기존의 고점 자리가 요 자리예요. 그쵸? 요렇게 추세를 만들었던 자리를 뚫고 올라선 거고, 그럼 기존의 고점 자리를 대충 14,000원 잡고 바닥 자리를 7,000원만 잡더라도 21,000원 정도의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거리예요. 여기서 올라와서 지지 받으면 요 정도 21,000원 정도, 2만원에서 21,000원 한번 찍고
죽을 수 있는 그림인데 요런 갭자리를 크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리고 시간에서 또 빠지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한 번 더 눌러서 15,000원이나 14,000원 부근에서 반등을 해서 20,000원을 갈 것이냐, 혹은 지금의 자리 부분 16,500원 시간으로 잠깐 볼까요? 16,000원까지 빠졌네요, 시간에. 오오. 16,000원. 16,000원이 요정도 자리거든요. 마땅히 지켜줄 게 없어서 15,000원 부근이 나오는 자리가 나오는데, 또 몰라요. 월요일날 시간에보다 좀 더 높게 시작할 수도 있어요, 이 종목. 기껏해야 이날 금요일날 들어온 물량 나간 거예요, 얘도. 따지고 보면 거짓 물량이 안 나오다가 금요일날 들어왔던 물량 금요일날 그냥 오후장에 나간 거예요. 들어온 만큼 뭐 올렸다고 볼 수 있겠죠. 좀 더 빠지긴 했지만, 그쵸? 그러면 16,000원대가 요런 자리니까 더 하락하지 않고 16,000원 혹은 15,500원 정도에서 지지받고 다시 한번 반등 올라오면서 17,000원 확인할 거고, 그 17,000원에서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나냐 안 하냐의 관점인 거예요. 거기서 넘어서면 20,000원 부분까지는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나서 갭자리를 메꾸면 메꿨지, 그게 아니라 여기서 16,000원 혹은 16,000원 밑에서 시작을 해서 올라오면서 16,000원 혹은 17,000원을 못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나면 슬금슬금 밀리면서 어느 정도 갭자리를 메꿀 확률은 있어요. 14,000원 부근까지는. 그리고 나서 다시 어디 20,000원대까지 올라갈지. 왜? 치료제는 사실 마스크 이슈 한번 끝났고 진단키트 한번 시작하고 나서 끝났다가 다시 한번 진단키트, 해외에서는 꾸준하게 사상자가 늘어나고 있죠. 확진자도. 그래서 진단키트가 발생이 되고, 치료제하고 백신에 대해서는 뭐 사실 아직 이제 뭐 임상을 진행한다, 뭐 항체가 생겼다, 뭐 그런 얘기들 뿐인 거지 실제로 아직 뭐 진행된 게 없어요. 그죠? 그게 최소 1년, 2년 걸린다, 뭐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상승을 했다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그림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실제적으로 진단키트는 현재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기대감으로 오르고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다가 그 유통이 되면서 이제 이게 실적으로 변경이 되니까 그로 인한 상승이 한번 더 나오는 거예요. 시젠, 넵지노믹스, 그리고 오상자이엘 같은 경우도 올랐죠. 실적이 다 기존보다 이상 매출이 형성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죠? 근데 뭐 지금 백신이나 치료제는 사실 없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가 끝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 KM이라는 종목도 마스크 중에 그나마 유일하게 매출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얘는 마스크 중에서도 어디 고점 위에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종목 그림이 다 다르죠. 같은 마스크라도 버티는 건 같은데 위치가 다르다라는 기준인 거죠. 왜? KM은 실적으로 발표가 되니까, 실체가 확실하게 있으니까. 그죠? 근데 뭐 이제 지금의 치료제, 백신 같은 경우는 실체가 없긴 없지만 그래도 미국에 뭐 임상하는 거에 항체가 생겼다, 뭐가 생겼다, 거기에 지분을 투자했다, 어쩐다, 아니면 내가 만들고 있다 라는 그 기대감이 거짓이구나, 아니면 실패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까지의 꾸준한 기대감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뭐 그로 인해서 그럼 디스커버리 같은, 사실 저게 먼저죠. 그 SK 뭐죠? 케미칼이 SK 케미칼이 사실 그 SK 바이오시스 그쪽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고, 거기가 그 아스트라 그쪽에 뭐 이렇게 또 투자를 한 거고, 또 케미칼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가 SK 디스커버리인 거고, 그래서 케미칼이 대장이고 디스커버리가 그 뒤를 이어가고 있는 자리긴 한데, 사실 이런 종목이 더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풍제약보다. 왜? 거래가 얘는 들어왔으니까.
그죠? 거래가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즉 이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나왔던 이 저점 자리, 이 음봉 나오고 윗꼬리 달았던 이 자리죠. 이 자리가 깨지지 않는 이상 다시 한번 거래가 들어와야 돼요. 얘는 한바탕 좀 더 눌리더라도, 눌리고 나서 올라올 때 금요일에 거래량에 상응하는 거래량이 나타나야 다시 한 차례 올라오면서 봉을 또 뽑아냅니다. 얘는 그러면서 이 자리가 하나의 매집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이에요. 얘도 놀랬죠, 오후장에. 그죠? 그리고 월봉상에 보더라도 최근 이 완벽한 고점 68,000원, 800원까지도 아직 안 갔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시장에서 이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다라는 이 관점으로 보면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피해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다면 이것만큼 큰 이슈는 없다라는 기준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자리가 요 자리죠. 56,700원 정도, 57,000원 정도.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으로 보면 기존의 고점을 만들었던 이 봉자리, 첫 봉자리를 맞고 떨어진 거예요. 그죠? 요 자리를 금요일날 딱 맞고 못 올라서니까 거기에 또 신풍제약까지 밀어대니까 한번 쫙 밀린 거거든요. 기존의 봉이 나왔던 요 자리는 어디예요? 여기 자리네요. 여기 자리 혹은 요 자리. 요 자리에 대한 건 아직 확인을 안 했죠. 54,300원. 그죠? 일봉으로 다시 돌아올까요? 요 자리가 53,000원. 이 기존에 봉을 만들고 큰 봉 만들고 그 다음에 올라왔던 요 봉을 여기서 확인한 거고, 그리고 나서 거래가 좀 더 들어오면서 그 다음 요 자리를 확인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눌리고 거래량이 조금 더 터지는, 최근 금요일 정도까지만 거래량이 한 번 더 들어온다면 어디? 못해도 요 자리는 한번 가야 된다라는 거지. 못해도 6만원은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쌍봉을 만든 그림이긴 하지만 이 쌍봉의 그림 중에 금요일날 나왔던 저점, 굳이 미쳤다고 이 자리까지 10몇 프로까지 쳐 밀렸다가 가볍기도 하지만 9%까지 밀었다가 우선주는 더 밀렸고, 이걸 24%까지 올렸다가 다시 보합 수준, 그러니까 보합 수준이란 그렇고 어제의 시가 부근까지 밀었다라는 기준이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지켜줄 자리만 지켜주는 그림만 나타나면 얘는 한 차례 더 쏜다. 뭘 만든다? 봉은 최대한 3개는 만들고 죽어도 죽어야 되지 않겠냐 라는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제 얘는 뭐 정배열로 돌아서는 차트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의 그림이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해봐요. 못해도 요런 봉은 한번 찍어야죠. 요런 봉을 한번 찍어야죠. 거래가 들어왔든 뭐했든 간에 최근 거래량 대비해서 그래도 가장 많이 터진 자리인데, 그게 음봉일지언정 음봉일지언정 거래량이 더 들어왔고 기존에 요런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박스권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박스 상단을 그냥 맞고 잠깐 내려왔구나. 그러면 다시 이 중간값과 중간값을 그었을 때 이 중간값 여기네요. 이 중간값 부분까지 갖다 놓고 끝났으니까 월요일날 이 위로 올라타서 지지면 하면 뭐한다? 다시 한번 때린다. 56,000원을 때릴 거냐? 아니면 거기에도 중간에 중간값을 그어봤을 때 52,000원에서 3,000원 부근에서 일단 맞고 떨어질 거냐, 맞고 떨어질 거냐, 혹은 뚫고 올라와서 지지하고 다시 한 차례 때릴 거냐. 그죠? 그러면 한 방, 두 방, 세 방 때렸거든요. 그럼 마지막 네 방은 뭐한다? 뚫고 올라선다. 무조건 박스를 한 번 맞고, 이때는 모르죠 박스권인지.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맞고 나면
아 이게 박스권이구나. 근데 이렇게 맞고 두 번째 그냥 뚫고 올라서면 박스권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왜? 이미 지나 후니까. 그렇게 되면 한 번 더 맞고 나서 박스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대부분 박스권이 세 번에서 네 번째 때리고 나면 돌파합니다. 대신 이 박스의 중간값을 훼손하면 안 돼요. 세 번째, 두 번째 이후로 혹은 세 번째 때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때리고 세 번 때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이 중간값을 훼손하면 안 돼요. 안 되고 웬만하면 중간에 중간값 위에서 버티는 그림이 나오면서 한 차례 때려주고 그리고 올라타는 그림이거든요. 그럼 지금 세 번째 자리에서 내려앉았다 그냥 뚫고 올라와서 때렸으니까 이 다음은 이 자리 이 자리는 이미 내려앉았으니까 그럼 이 자리겠죠. 4만 한 7천원 정도 지금 자리죠. 잠깐 밀리더라도 다시 올라와서 4만 7천원 위로만 올라와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오고 이 5만 2천원에서 5만 3천원 부근을 위로 올라타서 지지하면서 여기를 때리면 때리고 나서 혹시나 못 들고 또 맞고 떨어질지언정 5만 2천원 부근에서만 지지를 해주면 이건 무조건 뚫고 올라서요. 왜? 세 번에서 네 번 때렸고 박스의 하단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지분을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눠서 이 위에서 노냐 밑에서 놀고 있냐 매수의 힘이 강하냐 매도의 힘이 강하냐 어떻게 보면 이 밑에는 매수 땅인 거고 이 위에는 매도 땅이에요. 즉 이 가운데는 뭐 하는데 전쟁터예요. 전쟁터인데 이 전쟁터에서 차츰차츰 지 땅을 넓혀가는 거예요. 매수 땅을 지금 현재 여기까지 넓혔다가 밀린 거예요. 매도에서 갑자기 치고 들어와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가 지금 누구 땅? 매수 땅이에요. 여기서만 더 밀리지 않으면 사실 위로도 치고 올라갈 힘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죠? 이 밑에까지 안 밀리고 딱 중간값이 아니라 그러면 요 자리 47,000원 깨지더라도 다시 올려다 놓고 지지만 받으면 뭐한다? 뚫고 올라선다. 못해도 이 자리 한번 본다. 더 가면 더 갔지 못 가지는 않을 거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아무튼 또 한 시간이네요. 좀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말이 많긴 많나봐요. 아무튼 걱정하시는 분들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를 뭐 100% 믿어라 제가 무슨 종교쟁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 사람들이 인생이 힘들면 그 점집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그 점집에서 너 며칠 후면 죽어 너 정말 재수없구나 라는 소리 안 해요. 말 그대로 그런 소리 듣고 싶어서 점집 가는 사람 그런 분들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든 긍정적인 희망을 갖기 위해서 점을 보러 가는 것처럼 신년 운세를 보는 것처럼 혹여나 신풍제약, 뭐 SK 디스커버리, 경동제약 같은 종목을 찾아보신다라는 건 조금이나마 이게 무조건 하락해요. 끝났어요. 무조건 손절하세요. 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유튜브를 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걱정은 되지만 혹여나 올라갈 수 있을까? 라는 기대감에 찾아보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100% 충족시켜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조금 더 혹은 손해는 안 보게끔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보여서 이렇게 주말에 방송 녹화를 했고요. 저는 또 월요일날 밤 9시 반에 실시간 방송으로 유튜브로 찾아뵙겠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항상 방송을 하니까. 그리고 혹시나 제 방송이 좀 뭐 말이 길고 시간이 길었지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말들 잘 보내세요.